KKMD 567화 인공지능 챗 GPT에게 묻다. KF-21 보라매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나? 다른 첨단 전투기들과 비교한 보라매의 성능은? 최근 KF-21 보라매가 KF-X로 불리던 시절에 번역해놓았던 기사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역하며 습득했던 지식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흐릿해지기 시작한 데다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영상들을 요약 정리해서 다시 업로드하는 5분 버전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죠. 말이 5분 버전이지 실제로는 어떻게든 10분을 넘지 않게 요약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워낙 내용들이 방대하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5년 12월 미국판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 지식 문답 서비스 쿼라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Does Korea's KF-X fighter jet program make technical and financial sense?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진행하고 있는 KF-X 전투기 프로그램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 중 미 공군에서 항공전자기술자로 일했던 데미안 라인바흐의 답변을 번역해서 KKMD 38호 방송했고 해당 방송의 조회수는 현재 190만 회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쿼라가 네이버 지식인과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실명제로 운영된다는 데 있습니다. 실명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름과 직업 그리고 전문 분야 등을 명확하게 밝힌 전문가들이 답변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네이버 지식인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만간 언급이 되겠지만 쿼라에 올라온 답변들 중에도 합리적 근거가 떨어지는 기준 미달의 답변들이 있습니다. 2015년에 올라온 KF-X 전투기 프로그램이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2020년에 또 다른 2명의 네티즌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답을 내놓았는데요. 이 흥미로운 대답들도 다른 영상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 일명 뇌피셜들을 마치 공식적인 정보인 양 자유로이 업로드할 수 있는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쿼라 역시 뇌피셜의 함정을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시청자들이 양질의 정보와 저질의 정보를 잘 구분하는 것 외의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챗 GPT가 KF-21 보라매와 관련된 제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입력한 질문은 2가지였습니다. What are the KF-21's advanced capabilities? KF-21의 첨단 성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와 How does the KF-21 compare to other advanced fighter jet? KF-21은 다른 첨단 전투기들과 어떻게 비교될까? 라는 2가지 질문이었는데요. 과연 챗 GPT는 어떻게 답했으며 챗 GPT의 답은 얼마나 합리적이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가 내놓은 답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보라매로도 알려져 있는 KF-21은 대한민국 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의해 개발된 4.5세대 전투기이다.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된 결과 뛰어난 전투력을 갖춘 기체로 탄생한 KF-21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1. 최첨단 항전 장비의 구축. KF-21 보라매는 최첨단 항전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능동 전자주사 배열 A사 레이더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그리고 HMD라고 불리는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들은 조종사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치열한 전투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2. 스텔스 기능. KF-21은 레이더파 반사 면적 RCS를 감소시키는 저피탐 설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적의 레이더 시스템이 KF-21 보라매를 탐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전투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3. 첨단 무기 시스템. KF-21은 미티어 시계외 공중전용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KPD-350 타우러스 철룡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각종 정밀 유도폭탄 등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무기 체계들은 다양한 사거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고도에서 발사될 수 있어 KF-21을 보다 유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고 있다. 4. 고성능 엔진. KF-21 보람에는 각각 22,000파운드의 최대 추력을 제공하는 제너럴 일렉트릭 F414G 400K 엔진 2개로부터 동력을 공급받는다. 덕분에 KF-21 보람에는 마하 1.8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전투 행동 반경은 대략 1800km에 이른다. 5.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KF-21 보람에는 기체의 비행 제어면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KF-21 보라매에게 훨씬 더 우월한 기동성을 부여하여 보다 손쉽게 전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만든다. 전반적으로 KF-21 보라매는 국제 전투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다른 첨단 전투기들과 경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매우 진보된 전투기이다. KF-21 보라매에 탑재된 첨단 항전 장비, 4.5세대 전투기로서는 우수한 수준의 스텔스 성능, 다양한 첨단 무기 시스템, 강력한 고성능 엔진, 그리고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 등은 이 전투기를 유능하고 다재다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어주고 있다. KF-21 보라매를 다른 첨단 전투기들과 비교해본다면 어느 정도 성능일까? 1. F-35 라이트닝 II와의 비교. F-35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다. 5세대 전투기 F-35와 비교해보자면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는 첨단 스텔스 및 센서 성능에서 열세를 보인다. 그러나 KF-21 보라매는 뛰어난 기동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F-35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 2. 유로파이터 타이푼과의 비교.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컨소시엄에 의해 개발된 4세대 전투기이다.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해본다면 KF-21 보라매는 훨씬 더 발전된 항전 장비와 무기 시스템, 그리고 상대적으로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다. 3. 수호이-35와의 비교. 수호이-35는 러시아가 개발한 4세대 전투기이다. 러시아 수호이-35와 비교해봤을 때 KF-21은 보다 진보된 항전 장비와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워낙 뛰어난 기동성을 지니고 있는 수호이-35이기 때문에 기동성에서 KF-21 보라매가 일부 뒤처질 수도 있다. 4. 중국 제20과의 비교. 청두 제20은 중국에 의해 개발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다. 제20과 비교해본다면 KF-21 보라매는 크기가 더 작고 첨단 스텔스 성능 측면에서도 제20보다 뒤처진다. 그러나 KF-21 보라매는 청두 제20보다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며 가격 역시 저렴하다. 전반적으로 KF-21은 성능면에서 다른 첨단 전투기들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전투기이다. 비록 F-35나 제20 같은 5세대 전투기들보다 다소 부족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는 운용 유지비를 요구하는 서방 전투기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챗GPT가 설명하고 있는 KF-21 보라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챗GPT는 KF-21 보라매의 장점으로 우수한 항전 장비와 첨단 무기 시스템,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항전 장비를 대표하는 요소로 A사 레이더와 적외선 감시 및 추적 장비 IRST,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세 종류 기술들은 모두 미국 정부가 이전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던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에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HMD를 활용한 증강 현실 기법을 접목시켜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시킨 시스템이 바로 F-35에 탑재된 전자광학 추적 장비 EOTS와 전자광학 분산 개구 적외선 장비 EODAS입니다. 적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더 멀리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죠. KF-21 보라매가 갖추고 있는 센서들은 아직 F-35에 비할 수준은 아니지만
1990년대 기술로 개발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수호이 35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챗GPT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챗GPT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수호이 35를 4세대 전투기로 분류하고 있는 것인데요. 개발 당시는 4세대 전투기였으나 현재 두 기종 모두 상당한 개량을 거쳤기 때문에 KF-21 보라매와 같은 4.5세대 전투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2020년대에 등장한 KF-21 보라매의 항전 장비와 센서가 보다 현대적인 성능을 지녔을 개연성이 높지만요. 첨단 무기 시스템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AIM-120 암람의 경우 로켓 추진력은 발사 후 20에서 30초 내에 모두 소진됩니다. 즉, 발사 이후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급격하게 상실된다는 뜻이죠. 반면 미티어 미사일은 덕티드 로켓을 장착하고 있어 공기 유인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연료가 남아있는 한 추진력이 끝까지 유지되고 몇 번의 방향 전환에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로켓 분사량을 급상승시켜 명중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탈출 불가능 영역, 소위 말하는 No Escape Zone이 AIM-120 암람보다 3배 이상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되고 있는 KF-21 보라매의 장점, 뛰어난 기동성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되고 있던 성능이었습니다. CJ1호기가 초도 비행을 하던 순간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얼마 활주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나도 가볍게 날아올라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KF-21의 기동성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KF-21 보라매의 앞날은 조금 성급한 분석일지는 모르지만 꽤나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챗GPT 역시 저와 같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문제는 KF-21 보라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 것인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KF-21 개발 초기에 선언했던 6,500만 달러 근처에서 가격을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인도네시아 이외의 국가로 수출이 빨리 결정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겠죠. 오늘 언급되었던 KF-21 보라매의 장점들, 우수한 센서와 미티어 미사일, 그리고 뛰어난 기동성은 4.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KF-21 보라매가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들과 2020년 미국의 지식 문답 서비스 쿼라에 올라왔던 KF-X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답변 등을 이어지는 다른 영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 kkmdtstory.com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싶다면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